안녕하세요. 미주친의 스퍼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이 연어 좋아하십니까? 저는 연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이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30년간 연어 양식을 위해 연구 개발을 진행해 온 회사인데요. 전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인 이제 연어를 유전자 변형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 생선을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 신기한 기업입니다. 바로 이 아쿠아 바운티라는 기업인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두 번 클릭하면 안 됩니다. 아쿠아바운티는 미국 나스닥에 AQB라는 티커로 상장이 되어 있어요. 1991년 미국에서 설립된 유전자 변형 연어 생산 기업인데, 연어는 당연히 바다에서 자라는 생선인데 이 기업은 해상 양식의 단점을 보완하며 육상 양식 방법을 채택하고 개발한 기업입니다. 해상 양식은 무엇보다 비용과 기생충 등 이렇게 수질 관리와 이런 효율성에 관련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 육상 양식에 성공하면서 이런 단점이 조금 보완됐죠. 또한 육상 양식의 특징 중 하나인 RAS, 즉 재순환 양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양식에 필요한 물과 같은 기초 자원을 95% 이상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과 이런 RAS 기술 등으로 이제 사료 비용은 크게 줄고 성장 속도는 크게 향상되며 생산성이 기존 방식보다 70% 정도 이상 증가된 점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연어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유일한 동물성 식품으로 향후 전 세계 약 이제 160억 불 가량의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아쿠아바운티는 지금 연어 생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의 시스템을 보완하면서 향후 연어 외 다른 어종들도 육상 양식에 접목시키려고 계획 중이니까 성장 가능성은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업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 아크 인베스트의 선택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뭐 이걸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연어는 이제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로서 이 맛도 맛이지만 영양 효과가 엄청난 식품 중 하나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10대 푸드 중에선 이 와인과 연어가 제일 맛있어 보이네요. 맛도 있는데 영양까지 좋은 이 연어는 특히 이 단백질과 오메가의 함량이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어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또 가장 사랑받는 해산물 중 하나인데, 2018년 기준 미국인이 섭취한 해산물 중에서 소비량 기준으로는 이제 새우 다음으로 큰 2위를 기록했고, 시장 금액 사이즈 기준으로는 이제 크랩, 이제 게 다음으로 큰 이제 2위를 기록하는 등 엄청나게 좋은 이제 시장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전 세계 연어 시장은 2009년부터 매년 가파르게 성장해 왔는데, 2018년까지 이제 9년 동안 평균적으로 연간 12% 성장해 왔고, 시장 가치로는 이제 182% 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연어 시장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건 2009년부터 연어의 킬로그램당 시장 가격을 보여주는데요. 조금씩 이제 가격 변동성은 존재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소비량도 커지면서 시장 가격도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유지해주는 등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구조로 볼 수 있네요. 시청자분들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강산해님의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인데요. 이거 제가 한 구절 부르고 싶지만 부르면 또 노래 저작권에 걸려서 안 되죠. 참을게요. 이 사진을 올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연어는 회귀 본능으로 인해서 산란을 하기 위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강물을 거꾸로 거스르면서 정말 힘들게 산란을 하고 부화를 하고 다시 또 바다로 되돌아가는데, 이렇게 쉽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서 현재 이제 공급되고 있는 대부분의 연어들은 자연산이 아니라 이런 양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표적인 연어 양식 방법은 CKG라고 이제 해상 양식인데, 아쿠아바운티는 이제 육상 양식을 선보이고 있죠. 다음은 전 세계 국가별 연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위에는 이렇게 무슨 색이죠 이게? 뭐 회색인가요? 어쨌든 이 색깔은 이렇게 수확량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수확량 즉 공급이죠. 그리고 아래는 시장 즉 수요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보여주는데, 보시다시피 연어의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요. 근데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불균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시장이 크지만 아예 이렇게 생산이 전혀 안 되는 곳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도 보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죠. 대부분의
지역과 국가에서는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적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연어 공급은 이 노르웨이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노르웨이는 대표적인 연어 수출 국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노르웨이산 연어를 수입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수출입 불균형도 있겠지만 이 공급망의 비효율성도 존재하는데요. 현재 해상에서 양식되고 있는 대부분의 연어들은 이렇게 비행기를 통해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근데 북미 기준에서로 보면은 노르웨이산 연어를 받으려면 대충 3일에서 6일 정도가 걸리고 이 남미산 연어를 받으려면 5일에서 8일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도 시간이지만 가격 면에서도 비효율적이겠죠. 특히 이 아시아 쪽으로 또 배송이 되려면은 시간과 가격이 몇 배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뭐 연어가 비싼가 봅니다. 연어 하면 뭐 사실 고급 음식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이 167억 불 가량의 연어 시장이 거의 노르웨이와 남미에서 독식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근처 바다 근처가 연어를 사육하기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니까요. 또한 전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는 약 90억 명이 넘을 거라고 하는데 이미 이런 모든 음식의 자연산 수확으로는 이 인구 증가의 소비량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식량 문제는 계속해서 고려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또한 인구가 증가하면서 뭐 해양 오염, 육지 오염 등도 심하게 되고요. 즉 기존의 방법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식량 문제를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럼 영양 성분으로서의 연어의 장점을 앞과 다뤄봤는데 이렇게 식품으로서의 생산의 가치, 그러니까 생선의 가치와 효율성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적인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소, 돼지, 닭 그리고 생선이 있는데요. 연어는 특히 이 단백질이 더 많은 생선 중 하나죠. 이 표를 보시면 단백질 1을 얻기 위해 필요한 투입되는 이제 사료의 비율입니다. 소의 경우 1의 단백질을 얻기 위해 6의 이제 사료가 투입되는데요. 이 비율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더 비싸다는 거죠. 돼지와 닭의 경우 3대1, 2대1의 비율이지만 생선의 경우 1대1로 동물들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이제 사료 비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식품에서 훌륭한 단백질 공급 이제 걸로 소스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생선은 또 건강도 좋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 연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럼 과연 아쿠아바운티의 장점이 뭔지를 볼게요. 앞서 설명드렸듯 아쿠아바운티는 기존의 해상 양식이 아닌 육상 양식을 이제 육상 양식 방법을 개발했는데요. 거기에 유전자 변형 기술까지 더해져서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사료는 25%나 덜 필요해요. 또한 바다에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해상 미생물과 해상 오염과 관련된 리스크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용한 물의 95% 이상은 다시 재활용이 되면서 비용도 대폭 줄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18개월 만에 이제 수확이 가능하여서 기존 방식보다 연어의 성장 속도가 2배가량 감소되었어요. 즉 비용은 줄이고 효율성은 늘리면서 생산성과 경제성이 크게 증가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 기술과 농장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연어 양식에 쉽게 성공할 수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이제 서플라이 체인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죠. 특히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이 GMO 유전자 변형 연어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회사는 이 회사가 거의 이제 유일무이하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위쪽은 아쿠아바운티의 유전자 변형 연어이고 아래는 일반 연어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은 같거나 훨씬 적은데 크기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리고 생산하는 이제 속도도 훨씬 더 절반 정도 이제 적다고 하고요. 기존 방식과 아쿠아바운티의 양식 방식에 대한 비교 자료인데요. 먼저 생산 속도는 기존 26개월에 비해서 1.7배 그러니까 정도 빠른 이제 18개월이 이제 필요하고 사료량은 25%가 줄어드는 등 결과적으로 에비타 기준에서는 이제 2배가 더 증가한 이제 에비타를 보여주고 생산성 기준으로는 70% 정도가 향상된 수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제 현 연어 시장의 단점과 아쿠아바운티의 장점을 통해 아쿠아바운티는 양식 공장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늘릴 예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 두 곳의 공장이 존재하는데요. 농장이 존재하는데요. 공장이 아니죠.
2025년까지는 이제 북미에는 3개에서 5개 가량을 더 증가시키려 하고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남미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남미에서는 이제 이미 시장 조사와 부지 선정은 완료가 되었고 특히 중국에서는 이 중국의 정부 차원에서 이 투자 관련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해요. 뭐 중국 정부에서도 뭐 자국민한테 이제 값싼 연어를 이제 많이 공급하게 되면은 너무 좋겠죠. 현재는 미국 내 세 번째 농장 부지 설립과 관련하여 논의 중에 있는데 올해 1분기 내로 2021년이죠. 올해 1분기 내로 이제 부지 결정이 결정되면서 상반기부터 이제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농장 하나를 건설하는데 약 1억 5천만 불 정도가 필요하고 이 펀드는 이제 보유 자본과 부채에서 땡겨서 투자할 것이라고 해요. 현재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는 결국 뭐 유상증자라는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아쿠아바운티의 향후 생산량 계획표인데 보시다시피 현재는 생산량이 거의 없고 2023년부터 이제 두드러지게 증가할 예정인데 2028년까지는 약 5만 메트릭 톤을 생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4개에서 5개 가량의 공장이 이제 더 추가로 지어질 예정인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공장 하나당 약 15억 불 가량의 자금이 필요해요. 공장 설립 비용에 원금 회수 기간까지는 약 7년에서 8년 정도가 걸리니까 사실상 이 기업의 매출이 아니라 이제 수익성이 증가되려면 아직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장을 세우고 양식을 시작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또 첫 연화를 부화하고 상품화 시키기까지 또 16개월이 추가로 걸리잖아요. 이게 수익 구조가 이제 세팅이 잘 돼 있는 상태면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일 텐데 아직까지는 이게 불확실성의 연속이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 보이는 게 걱정이네요. 그 중간에 대규모 투자도 필요하고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여기 보여주는 이 뉴스 기사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소개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 유전자 변형이면 몸에 해롭지 않을까? 뭐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 라는 걱정을 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아쿠아바운티가 수확한 연어는 2019년 6월 중순쯤에 이제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식품의약청 FDA죠. 여기서 상업화의 공식 승인을 받는 등 법적인 규제에서는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빨리 생산해서 팔기만 하면 돼요. 다음 아쿠아바운티의 최근 3개월 주가 및 오퍼링 기록을 볼게요. 2020년 후반에는 약 이렇게 3.7불 가량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아크인베스트의 투자 소식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요. 최근에 크게 올라주었죠. 이제 맥스로는 12.2불까지 올라주었는데 현재는 약 9불 가량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자마자 이제 이렇게 최근에 2번 이제 대규모 캐피털라이징 이제 유상증자를 실행한 모습이 보이네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실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유상증자의 목적이 대규모 공장 건설인 등 이제 투자와 관련된 것이라서 생각보다 금방 주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유상증자의 대명사는 또 나노 디멘션이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쿠아바운티도 이제 앞으로 잦은 오퍼링이 예상되니 투자자분들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계시면 오히려 속이 편하고 개운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아쿠아바운티의 매출 예상인데요. 현재까지는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2021년부터 조금씩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올해 말까지 약 680만 불가량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 말까지는 약 1200만 불까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매출은 앞으로 계속해서 크게 증가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향후 몇 년간은 계속해서 이 적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아쿠아바운티의 최근 1년간 내부자 거래 현황인데요. 재미있는 점은 1년 전부터 내부자들은 꾸준히 주식을 매수해왔고 사왔고 하나도 팔질 않았습니다. 전혀 팔질 않았어요. 주가가 최근에 크게 올랐음에도 전혀 팔지 않는 것을 보면 내부자들이 이 기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고 있죠. 다음은 아쿠아바운티의 지분율인데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랜달 커크라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사업가이자 생명공학 분야의 투자자로서 유명합니다. 최근 들어서 다양한 제약 및 생명공학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20년 말 기준 이 사람의 순자산은
20억 불로 뭐 대단한 부호죠. 그냥 자산이 아니라 순자산입니다. 부채를 다 했는데 자, 부채를 뺀 게 아니죠. 말 죄송합니다. 순자산이고 또 이분이 아쿠아바운티 전체 13.7% 가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지분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뭐 한국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아크인베스트가 세 번째 주주로서 이름을 올렸고 뭐 뱅가드와 블랙록 그리고 모건 스탠리까지 이렇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도 투자 중에 있네요. 계속해서 지분을 늘려가고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아쿠아바운티의 위험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현재 이 기업의 매출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본격적인 매출은 2023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많은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주가 변동에 좀 마음을 좀 내려놔야 하실 수도 있어요. 안정이 안 됐으니까요, 아직. 두 번째로는 자금 조달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기업은 최소한 2028년까지는 적자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또 매출과 수익률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매출은 계속해서 커져가겠지만 흑자를 기록하려면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목표 매출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농장 건설을 하는 등 대규모 투자가 계속해서 필요하겠죠.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실상 유상증자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최근에 뭐 대규모 증자 때문인지 기업의 현금 보유는 충분히 있고 주가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부채와 관련된 이슈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편견인데요. 사실 이것은 사람들이 좀 꺼려할 수도 있고 뭐 FDA는 승인이 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면 뭐 사업에 큰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는 대한 GMO 식품이라는 대한 이제 사람들의 호불호,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반응이 어떤지 좀 이제 좀 이건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 환경론자들의 끊임없는 항의인데요. 실제로 이 회사는 FDA 승인은 받았지만 아쿠아바운티는 이제 환경론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뭐 소송을 받고 있어요. 또 이게 자연을 거스르는 생산 방식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이 유전자 변형 연어가 자연으로 방생되게 된다면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기도 하죠. 아쿠아바운티는 해상 양식이 아니라 육상 양식이라서 뭐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반론을 하지만 뭐 예상치 못한 일로 이 유전자 변형된 거대 연어가 자연에 풀리면 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환경론자는 계속해서 아쿠아바운티의 연어 상업화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말인 게 황소개구리가 한번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뭐 생태계가 다 파괴됐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기존의 바닷가에서 이렇게 예쁜 귀여운 연어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이렇게 유전자 변형된 연어들이 갑자기 뭐 방출되게 되면은 이거 뭐 얘네가 뭐 다 잡아먹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그럴 확률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요. 네. 여하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상업화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리스크는 경쟁인데요. 뭐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독점 시장이 아닌 경우 이 경쟁은 어쩔 수가 없겠죠. 경쟁 관련해서는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연어는 크게 CK즈라는 이렇게 해상 양식과 또 랜드베이스라는 이렇게 육상 양식 두 개로 나뉘었다고 앞서 설명드렸죠. 아직까지는 이 해상 양식의 비율이 규모 면에서 압도적으로 커요. 현재 연어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내뿜는 기업은 이 MOWI라고 마린 하베스트라는 노르웨이 기업인데요. 생산량을 보시면 41만 7천 메트릭 톤으로 뭐 지금 아쿠아 바운티가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거의 350배가 더 크죠. 아쿠아 바운티도 생산량을 이제 앞으로 크게 증가시킬 거라 하는데 뭐 그동안 MOWI를 비롯한 이런 다른 경쟁 기업들은 뭐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겠죠. 참고로 이 MOWI는 OTC 마켓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그래도 뭐 해상 양식이니까 직접 비교를 할 수 없고 아쿠아 바운티와 같은 육지 양식의 시장을 보면 지금 미국에서 연어의 육지 양식 생산에 성공한 기업은 아쿠아 바운티와 아틀랜틱 사파이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사실 규모면으로 보면 아직 뭐 10배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아쿠아 바운티가 10배가량 더 작아요.
둘 다 2020년에 이제 첫 번째 수확을 했고요. 둘 다 거의 비슷하게 규모가 되고 있죠. 속도가. 그래도 이제 차이점이라면 아쿠아 바운티는 순수 미국 기업이고 아틀랜틱 사파이어는 미국에서 사업은 하지만 본사는 노르웨이에 있는 노르웨이 기업입니다. 또한 아쿠아 바운티는 GMO, 즉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성을 증가시켰고요. 얘네는 이제 아틀랜틱 사파이어는 유전자 변형이 아닌 그냥 일반 연어입니다. 뭐 이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싫어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틀랜틱 사파이어가 더 매력적일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이 아틀랜틱 사파이어도 상장이 되어 있고 OTC 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두 기업 말고도 지금 생산 개발에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3개나 더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연어 시장은 소비량도 큰 반면에 경쟁도 계속해서 치열해질 것 같아요. 이런 영향 등으로 해서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서 2022년부터는 연어 생산량이 지금보다 이렇게 뭐 10배 가량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사실 이러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좋겠지만 이런 공급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치킨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모든 기업이 그렇겠지만 단점만 있는 기업이 없듯이 장점만 있는 기업도 없는 게 진리네요. 이런 다양한 정보들과 장단점 사이에서 투자자 본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분을 캐치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격려의 댓글 혹은 추가로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